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육군입니다. 네, 좀 전에 유튜브 보다가 그 고등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6월 달로 미루겠다. 그것도 6월 18일로 그런 이제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참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런 거였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는 게 정치겠지. 정치판이 맨날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굴러가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면 마음 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관심 없이 잘 몰랐으니까 관심도 없었고, 또 관심이 없으니까 또 모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1.23 계엄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걱정이 되고, 참 제가 이렇게까지 나라 일에 걱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평생. 그럼 아무튼 그러네요. 아는 게 병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자꾸 걱정이 되네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뭔가 상식의 선에 있어야 되는데 참네, 어떻게 재판을 미룰 수가 있는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유죄다 했으면은 그 사람은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게 상식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미루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관심을 안 가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나 싶어요. 그랬었어도 저는 잘 몰랐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원래 정치판에서 늘 벌어졌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좀 속상하는 일이죠. 참.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거 완전히 롤러코스터입니다. 사실은 저는 윤 대통령이 당연히 기각될 걸로 봤어요. 탄핵 심판. 근데 그게 인용이 나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2030들이 그냥 거리에서 계속 행진을 벌이고 있죠,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참,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걱정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잘 굴러갈 일을 제가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쩌다가 이런 걸 알게 됐을까요? 참, 저도 참,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아는 게 병이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8년 전에 사실은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를 돌이켜보면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게 결국은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8년 전, 9년 전인가? 그때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대선을 치를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저건 또라이다. 저건 맨날 지 잘난 척만 하고 저거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정치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방송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늘 그래왔듯이 MBC나 KBS 이런 데서 공중파에서 뉴스에서 방송을 하는데 늘 그래.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듯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트럼프는 안 되겠네. 저 사람 좀 미치광인가? 약간 또라이네. 잘난 척 너무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MBC에서 이제 미국 CNN에서 보내준 방송 그거를 갖다가 또 MBC에서 그대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 당시 9년 전에 이제 그걸 봤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 잘난 척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만 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저 사람 안 되겠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해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뒤집어졌네.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좀 궁금한데 근데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제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이 유식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또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뭐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대신 이제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참 희한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해 놓는 습관이 있어요. 좀 뭔가 이상했다. 이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건 좀 기억을 해 놓는 습관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니까. 그러고서 한 2년 지났나요? 1, 2년 지났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접하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접하게 돼서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다가 그때 이제 유튜브를 접해가지고 뒤지다 보니 이걸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뭐 그때 뭐 BTS 이런 이제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BTS 약간 팬 비슷하게 됐었죠. 제가 BTS 음악을 그때 많이 듣고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게 여겼던 게 기억이 나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트럼프가 진짜 또라이냐?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트럼프를 완전히 또라이다. 저거 미친놈이라 절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됐으니까 제가 의아함을 갖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기억을 해놨었는데, 유튜브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트럼프에 관한 거를 거의 다 찾아봤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아이고, 이게 무슨 CNN에서 이렇게까지 조작 방송이라고 봐야죠, 거의. 자, 없는 방송을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쭉 찍어놓고서 거기서 아주 이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장면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방송하면서 트럼프는 또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닌데 똑똑한 사람이고 맞는 말 하는 건데 그 앞뒤 다 자르고 아주 이상한 부분만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짜집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CNN에서.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CNN이라는 방송은,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다. 이제 권위 있는 방송이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방송인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야, 미국이란 나라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선진국으로 알았던 우리 세대들은 뭐 미국 하면은 뭐 감히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국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선진국이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늘 같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미국의 공중파 방송 최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송사에서 이런 조작 방송을 하다니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쭉 관심 있게 보다가 그로부터 4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그 바이든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제가 어디까지 봤었냐면은 개표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4년 전에 5년 전이죠. 그러니까 5년 전에 개표 방송을 하길래 제가 유심히 봤어요. 누가 되나 바이든이 되는 건가.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그 대선 6개월 전부터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나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건 당연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가 뭘 알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6개월 전에 선거가 6개월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 참 CNN에서는 그걸 어떻게 방송하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먹고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하겠단다. 얘 또라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승복을 안 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을 트럼프가 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견제하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CNN에서 뭐라고 방송하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결과에 승복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선거에도 관심이 없었던 제가, 그 미국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선거 개표일 날, 제가 우린 쭉 봤어요, 그거를. 보다가, 미국 시간으로 뭐 8시, 그러니까 이 개표가 뭐 몇 프로 50% 이상 진행됐는데,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그게 통계적으로 이제 그건 역전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그 수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때가 이제 거의 트럼프가 이기는 이제 그 표 차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 개표율이 한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많이 이기는 게 나오더라도 다 뒤집어 봐야 아는 거잖아요. 다 까봐야, 이제 개표를 다 해봐야 아는 건데,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 가까이 이제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상당한 표 차이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 20%를 까도 역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시간으로 제가 자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그래서 이쯤 됐으면 트럼프가 이겼네.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이게 뭐 개표가 뭐 한 10% 20% 된 게 아니라 80%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표 차이가 났으면 이건 뭐 역전의 가능성은 제로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잤어요. 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기억에.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이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그 뒤로 유튜브를 계속 뒤져봤더니 뭐 난리가 났었죠. 이제 뭐 그 뒤로 그냥 유튜브를 보니까 뭐 트럼프 막 부정선거, 그 개표장에 막 말도 안 되는 저 사전투표 뭐 이런 거 이제 개표할 게 막 쏟아져가지고 그게 바이든 몰표로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유튜브는 이제 조작한 유튜브도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가려서 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가려보는 건 저는 이제 기본인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때는 이제 자려고, 이제는 뭐 됐다, 트럼프가 됐구나. 저는 사실 그때 당연히 트럼프를 응원하죠. 이제 부정선거를 하는 쪽, 뭐 이렇게 CNN에서 그렇게 조작 방송을 하는 그런 쪽을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응원하면서 잤어요. 이제 됐구나, 안심하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뭐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그때 몇 명 죽었죠. 몇 명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승복 안 하고 난 이거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물러선 겁니다. 그 사람 죽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그걸 완전히 트럼프한테 씌워가지고 그 CNN에서 방송을 해. 트럼프 저 사람이 승복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갖고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이 죽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몰리고, 또 이제 트럼프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물러섰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바이든이 되는가,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기염하고 그러니까 역시 있었고, 또 이번에 이영돈 PD가,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은, 설마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죠.
근데 저쪽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음모론이라고 하면 먹힐 것이다. 왜 보통 사람들은 그 부정선거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음모론이다.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러면 해봐.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음모론이야. 그러고서 안 까는 거예요, 이거를. 그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1.23 계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나 공감하죠. 미국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호기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방송에서 트럼프는 또라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왜 됐을까?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죠,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알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1.23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막 기분이 업다운이 심해요.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속편합니다. 근데 이걸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참 답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걸 왜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이용돈 PD가 설마 음모론이겠지.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유로 이제 계엄을 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용돈 PD도 취재를 해보겠다. 그러고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유튜브에 나오는 게.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는 100%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하고 몇십만, 20만 표인가 30만 표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사실은 이용돈 PD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사전투표에서는 일관되게 그 일반 투표보다 10% 정도 이재명 대표의 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전투표하고 표본이 작으면 그럴 수 있는데 표본이 몇백만, 몇천만 정도 되는 그 표본에서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일관되게 10% 높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요번에 이용돈 PD는 그 10경분의 1이다. 그것도 계산하면 대충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돈 PD도 이제 결론을 이거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금 이용돈 PD가 얘기하기는 저는 이용돈 PD를 거의 신뢰합니다. 그 사람 예전부터 그랬던 사람이고, 그쪽 전문가고. 근데 이제 이용돈 PD 말로는 최소한 53명인가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쪽에서 부정적으로 당선된,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200석에 가깝다 그러면은 거기서 50석은 빼야 되는,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판단하건대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 이것은 계엄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그 2030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됐나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옛날 사람이니까 어렵게 어떻게 우연찮게 그 트럼프를 어떻게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2030은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MBC에서 방송하는 마징가 제트 보고 그랬던 세대인데 그러니까 MBC가 그냥 완전히 절대적이죠. 그런 세대인데 2030은 다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TV를 보기보다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섭취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금방, 처음에는 이제 2030도, 웬 계엄이냐 이러다가 금방 알게 됐죠. 뭐지 도대체 하고도 이제 2030이 금방 찾아본 거죠. 유튜브고 이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때문에 우연찮게 호기심 때문에 알게 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알고 있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많이 장악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군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당선이 안 됐어 봐요. 참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참 큰 문제가 생겼겠죠. 참 하늘이, 그래서 저는 하늘이 개입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살면서, 그래서 하늘은 결국은 정의의 편이다, 사필규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저는 참 그 일 자체도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 20만 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부정선거를 등에 업고 몇백만 표를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게 막,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 상태로 해갖고 거의 이길 줄 알았는데, 만약에 20만, 그러니까 좀 방심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넉넉 잡질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조작을, 예를 들어서 요만큼 할 걸 많이 하면은, 표를 많이 하면은 좀 위험해지잖아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들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자기들이 요 정도면은 당선될 수 있어 라고 잡았겠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잡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이것도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일 이전에 재판을 받든 그 후에 받든 상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떻게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나보고 나면 아이고 이때 하늘이 개입한 상황이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재명 대표를 마음속에서 지지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하길래 그때 굉장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되고 그랬던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늘이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전 국민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처럼 답답하신 분들 지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파기환송심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저도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시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만 이거 참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